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미훈련 관련된 문화일보 사설입니다. 한미 맥스 썬더까지 폐지, 미국은 평택에서 독자 사드 훈련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교착 국면에 있지만 남북 북미 간 대화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스스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이죠. 그런데 소승리에 임시 배치된 사드는 지금 영구 배치를 위해서 착착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미군이 독자적으로 사드 훈련을 전개한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미국의 핵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문제죠. 이 미군이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훈련이나 작전을 전개한다. 한국 정부의 동의나 상의나 성인이나 합의 없이 이런 훈련을 전개한다. 이것은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인식하는, 뭐 사실은 속내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그냥 드러내놓고 남한을 식민지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의원 빼주고 끼어 팔고 국가 중심 제도 갖고 장난치고 있다. 중앙일보는 누더기 된 공수처로는 권력형 비리 못 잡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중앙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빼고 청와대 핵심 권력을 뺀 공수처법, 이게 당연히 문제죠. 지금 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을 만든다고 그래서 역시 이 권력의 하순이 되는, 거기에 특별검사가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하순이 되면 지금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법을 만든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상황, 현재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법을 만든다고 이것이 특별히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력 거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병력 거부 100% 무죄, 침략당한 분단국의 안보 사치 그걸 달린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대체법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모병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대전에 맞게 정말 이 노하우를 가진, 전문성을 가진 군대를 양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2년도 근무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병력만 마치고 의무 병력을 마치고 이렇게 단기 사병으로 이렇게 끝나는 이런 부대의 전투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군사 전문가들, 전문적인 그런 군대를 만드는 그런 모병제를 검토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언론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자신들과 의견 다르다고 언론 필자 공격하는 홍위병 KBS를 공격하고 있네요. 당연히 뭐 자기와 입장이 다른 언론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인가, 정당한 방법인가, 아니면 폭력적인 방법인가 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언론이 왜 언론을 비판할 수 없나요? 핵발전 수출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원전 수출 기회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수출 계속해야 된다는 주장이죠. 이 탈원전 운운하면서 수출까지 한다는 거, 이거 완전히 기만적인 정책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핵발전소도 마찬가지지만 한미 원자력 안전 협정에 의해서 미제국주의 핵 지배 전략 하에서 우리나라 핵발전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이런 재앙을 수출하는 것까지 미제국주의의 세계 지배 전략 하에서 재앙을 수출하는 악역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업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폐업 쏟아지는 기계 매물 제조 비명 안 들리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한다고 해놓고선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특히 이 공황적 위기 상황에서 전개되는 이런 현상이죠. 근데 일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항상 반복되는 것이니까요. 이 1930년 대공황을 비롯해서 자본주의 역사에서 발생한 수많은 대공황은 이 정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파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외부 감사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신외부감사법 회계 대란 말 안 나오게 연착륙 유도해야 한다. 말하자면 신외부감사법에 뭐 불만이 있다는 얘기죠. 기존의 내부감사, 내부에서 했던 기존의 이 외부감사 거수기 역할을 했던 말이죠. 눈 감아주고 부정을 눈 감아주는 그런 데 향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식회계, 회계 조작을 일삼다가 외부감사로 인해 투명해지는 게 신외부감사법으로 인해서 이것이 투명해지는 게 뭐 두려운가요? 한일 관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북중을 너희엔 다가서며 한국엔 손가락질만 한 일외교 청서, 문화일보는 우길기 일함정 입항 허용한 중국, 문정부 느끼는 바 없나, 이렇게 한일관계 정상화를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한일관계 정상화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관계가 악화된 원인이 뭐냐, 이걸 먼저 얘기해야죠. 원인을 그대로 두고 일시적으로 정상화를 이룬다라고 해서 그것이 한일관계 정상화 지속될 것이냐, 우리가 현재 미래를 자꾸 얘기하는, 한일관계 미래를 얘기하는데 과거의 청산없는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좁은 지역 사회도 그런데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한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특정 영화의 극장 독식 막겠다는 스크린 상한제 제고해야 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특정 영화, 흥행 영화의 상영관 독점을 막는 그런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한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가 존재한다면 독점을 금지하는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뭐 기업이 됐든 뭐 영화 산업이 됐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독립 영화든 소규모 영화가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서 문화 다양성을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지금 청년 일자리 정책 자화자찬할 때인가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중소 중견 기업들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과 청년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내일 체험 공제를 활용해 각각 18만 명, 14만 명을 채용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당연히 정부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은 다양하죠. 뭐 이런 정책들도 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수백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 연구기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무엇이 민간 연구기관들을 짠맛 잃은 소금으로 만들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가 정부에 대한 칭찬 일색이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책이라면 칭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연구기관이 평소에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특히 이번 세미나 비용을 정부 지원으로 만약 개최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왜곡될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정책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재개발, 재건축 문턱 높여놓고 주택 공급 늘릴 수 있겠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주택 공급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 나라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갖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소수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10억, 20억, 수십억의 부가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이죠.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아시아나항공에 1조 6천억 쏟아붓는 채권단 책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책임이 무거운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죠, 국민의 돈이죠.
이 수조원을 지원하는 이 기업을 민간에 계속 맡겨둘 것인가? 저는 이런 정도라면 공기업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김정은, 푸틴 비핵화 빼고 제재 완화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비핵화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철도, 가스, 전력 등 남북러 삼각 경제 협력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왜곡된 일방적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북핵 폐기로만 바라보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북핵 폐기와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폐기는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협상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것인데 어느 한쪽에 그 항복을 요구하는 것 이건 협상이 아니죠. 이건 뭐 전쟁하자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정책 실패 땜질에 총선용 6.7조 6조 7천억 추경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나 총선 여부를 떠나서 예성 편성 초기부터 이게 좀 문제입니다. 필요한 예비비를 둬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을 더 규모를 더 크게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도 탄로되는 세금만 제대로 걷는다면 6조 7천억은 문제가 없다. 굳이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